어머니,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님 혼자서는 이 집 관리도 못 하시잖아요. 왜 못해? 내가 정신이 나갔니? 아직 멀쩡해.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고 서류도 준비됐어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서명. 무슨 서명? 내 집을 팔아치우겠다는 거지? 내가 죽었니? 어머니, 왜 저희를 이렇게 오해하세요? 어머님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날 위해서? 날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내 집 팔아먹으려는 게 나 위해서라고? 영자 씨,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시면 박 선배님, 죄송합니다만 어머니와 저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민수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어머니, 이제 와서 아버지 친구니 뭐니 하지 마세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상종 못할 놈들아.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김영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무릎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칠순을 앞둔 저는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저를 바라보는 것만 같습니다. 여보, 오늘도 비가 오네요. 이런 날엔 무릎이 더 아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독백이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아이고, 이 무릎. 진통제 먹어도 소용없네. 주방으로 가서 약통을 뒤적이던 저는 약이 떨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약국에 가야 하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약국도 같이 갔을 텐데. 그 순간 갑자기 폰이 울립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받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오랜만에 들려옵니다. 평소와 다르게 상냥한 목소리입니다. 그냥 그렇지 뭐. 너는 회사는 어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방문 계획에 의아함을 느낍니다. 명절도 아닌데 웬일일까 싶습니다. 별로 필요한 건 없어. 그냥 와. 네, 영희랑 같이 갈게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문득 지금 무릎 통증 때문에 약국에 다녀온 사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찮아. 늙으면 다 그렇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 갈게요. 영희가 반찬도 많이 준비한대요. 아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도 듭니다. 토요일 아침, 현관 초인종 소리에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 영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인사합니다. 그래, 들어와. 어머님, 이것 좀 받으세요.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했어요. 영희는 반찬통 여러 개를 들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간단한 과일 한 봉지만 들고 오던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나 혼자 어떻게 다 먹니? 어머님,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오래 드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 거니까 걱정 마세요. 영희의 말에 의아함을 느끼며 아들을 바라봅니다. 평소 바쁘다며 얼굴도 비추지 않던 아들이 오늘은 어쩐 일인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민수야, 넌 회사는 어떻게 됐어? 휴일인데.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어머니, 이제부터 주말마다 어머니 뵈러 올게요. 아들의 대답에 더욱 의아해집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니? 명절도 아닌데. 아니,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기도 하고. 아들은 말을 얼버무리며 거실을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런 높은 곳 청소는 위험해요. 제가 할게요. 아들이 의자에 올라가 형광등 커버를 닦기 시작합니다.
평소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던 아들의 모습에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민수야, 갑자기 웬 효자 행세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썼는데 이제는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소파에 앉아 아들 부부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베란다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영희야, 사부인은 어떻게 지내? 어머님, 어머니도 잘 지내세요. 다음에 같이 모시고 올게요. 며느리가 냉장고 안을 정리하며 대답합니다. 갑자기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반찬통을 꺼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님, 이건 언제 드신 거예요? 유통기한이 한 달 지났어요. 아, 그거. 먹을 생각이 안 나서. 이러시면 안 돼요. 혼자 계시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왠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희야, 네 시어머니가 이렇게 못 챙겨 먹는다고 친정어머니한테도 말했니? 아, 아니요. 그런 건 아직. 며느리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이 커집니다. 어머니, 요즘 무릎은 어떠세요? 아직도 아프세요? 갑자기 아들이 제 무릎을 걱정하는 모습에 놀랍습니다. 전화로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렇지. 네가 어떻게 알았어? 약국 김 선생님이 어머니가 지팡이 짚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마주쳐서. 아들의 대답에 저는 더욱 의아해집니다. 우리 동네 약국은 아들 회사와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네 회사는 강남인데 우리 동네 약국은 어떻게 지나갔어? 아, 그게 어머니 생각이 나서 한번 들러봤어요. 아들의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것을 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으로 식탁을 차립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정성스러운 밥상입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모두 준비했어요. 그래, 고마워. 근데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았니? 아, 민수 오빠가 알려줬어요. 아들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모릅니다. 명절 때도 항상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른 선물을 가져왔었습니다. 민수야, 네가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 아, 그게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 건강이 많이 걱정돼서요. 이 넓은 집에 혼자 계시는 것도 그렇고. 왜? 내가 혼자 못 산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버님이 안 계시니 관리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투에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경계심이 생깁니다. 어머님, 저희가 앞으로 매주 와서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가져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래, 고맙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신경 써주니 어색하네. 어머니, 더 일찍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럽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그리웠던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들 부부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어머님 댁이에요. 잠시 후 영희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립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아직은 좋게 생각하려 노력합니다. 어쩌면 정말 아들 부부가 저를 걱정해서 이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부부가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난 화요일, 저는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아들이 사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니 걸음을 옮기는 것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영자씨 맞죠? 과일 코너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정숙 씨.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작년 경로당 모임 이후로 뵙질 못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 정숙이는 어떻게 지내?
저야 뭐 별일 없어요. 아직도 그 아파트에 혼자 사세요? 마트 카트를 밀며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정숙이는 같은 동네에 20년 넘게 살았던 오랜 이웃입니다. 그럼 어디 갈 데가 있나? 그냥 그대로 살지. 커피 한잔 할래요? 이참에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 장 보고 잠깐 앉아 있자. 마트 내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정숙이는 두 잔의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후 저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영자 씨, 얼굴이 많이 핀 것 같아요. 건강은 좀 어때요? 아이고,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무릎이 좀 시원찮아. 돌아가신 남편 생각도 많이 나시죠? 정숙이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기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편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벌써 3년이 됐어. 혼자 계시니 자녀분들이 자주 찾아뵈어요? 최근에 와서야 좀 찾아오더라고. 지난 주말에도 왔었어.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요즘 자식들 바빠서 명절에도 안 오는 집들 많아요. 커피를 마시며 정숙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숙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혹시 아들이 갑자기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애가 찾아오는 게 왜? 아니, 그냥 우리 동창 이명자 있잖아요. 그 집도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 부부가 갑자기 효도하더니 정숙이는 잠시 망설이다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집을 다 빼앗겼다더라고요. 명의 이전해 준다고 했더니 요양원에 처박아 버렸대.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저는 커피 잔을 들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지. 아이고, 물론이죠. 영자 씨 아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각박하잖아요. 제 친척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어떤 일인데? 애들이 집 명의 이전해달라고 조르더래요. 노후에 관리하기 힘들다면서. 결국 이전해줬더니 집 팔아서 돈 다 쓰고 부모님은 후회만 남았대요. 정숙이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관심이 단순한 효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처럼 혼자 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애가 그럴 리가. 물론이죠. 영자 씨 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냥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커피를 다 마신 후 헤어지기 전 정숙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 씨,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내가 변호사 하는 조카도 있으니까. 고마워.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래요. 없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이의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동안 관심도 없던 아들 부부가 갑자기 주말마다 찾아오겠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전화벨이 울립니다. 발신자 확인을 해보니 아들입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도 갈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 굳이 매주 올 필요 없어. 너희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그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려야죠.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이의 말처럼 경계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효도하려는 마음일까요?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일까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대답이 없는 적막한 집안에 저희 의심만 커져갑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봐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 부부의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무릎 통증이 평소보다 심하게 느껴집니다. 간신히 부엌으로 가서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젠 약도 소용없나 보네. 전화기를 들어 동네 병원에 예약을 하려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립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민수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회사는? 오늘 반찬했어요. 어머니 좀 뵈러 왔죠.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제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평소보다 더 심한 절뚝거림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방금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근데 동네 의원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제가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갈게요. 대학병원에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했지만 심해지는 통증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옷 좀 갈아입을게. 어머니, 짐 챙기실 때 보험증이랑 신분증도 꼭 가져가세요. 입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입원이라는 말에 놀라 아들을 쳐다봅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색이 느껴집니다. 이번은 무슨? 그냥 검사만 받고 오면 되지. 만약을 대비해서요. 요즘은 MRI 같은 검사도 해야 할 수 있잖아요. 아들의 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상하게도 아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생각에 잠긴 듯합니다. 민수야, 무슨 생각해? 왜 이렇게 조용해? 아, 아닙니다. 그냥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병원에 도착하자 아들은 미리 예약이라도 한 듯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의사 면담실로 들어가자 중년의 의사가 반갑게 아들을 맞이합니다. 민수 씨.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군요. 네, 선생님. 어머니가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요.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의사의 질문에 저는 무릎 통증의 시작과 경과를 설명합니다. 오른쪽 무릎이 3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잠깐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어보고 필요하면 MRI도 찍어봅시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은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네, 지금 검사 중이에요.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어머님,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연골이 많이 닳아있고 뼈와 뼈가 맞닿아 있어서 통증이 심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해 보이세요. 수술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수술이요? 그냥 약으로는 안 되나요? 지금 상태로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증도 계속될 거고 시간이 갈수록 걷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아들이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줍니다. 어머니,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근데 수술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 의사는 대략적인 비용을 설명해 주었고 예상보다 큰 금액에 놀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부담할게요. 아들의 말에 의아함과 함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이니? 그렇게 큰 돈인데.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의사실을 나와 수술 예약을 하는 동안 아들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찾아보는 거야? 아, 요양병원이요. 수술 후에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서. 요양병원이라는 단어에 정수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요양병원은 무슨?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어머니, 수술하고 나면 당장은 거동이 불편하실 거예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갑자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머니, 사실 수술비 말고도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뭔데? 어머니 아파트 관리 문제요. 이 기회에 같이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아들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정수기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아파트가 왜? 혼자 계시기에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이참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하시거나 아니면 명의를 저희 쪽으로 옮겨두면 관리하기 편할 것 같아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수기의 말이 떠오르면서도 아들을 의심하는 제 마음이 죄송스럽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해? 나 아직 정신 멀쩡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 편하시라고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머리가 아파. 집에 도착해서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어머니 수술하셔야 할 것 같아. 응, 다음 주 화요일. 그래, 내가 지금 설명할게.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제 건강을 걱정해서 그러는 걸까요? 여보, 우리 아들을 의심하는 내가 나쁜 엄마인가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답은 들리지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수술 당일 병원 입구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고마워. 근데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어머님 기운 내시라고요. 저희가 곁에서 잘 모실게요. 아들은 휠체어를 가져와 저를 앉히고 입원 수속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효자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민수야, 보험 적용되면 얼마나 내야 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낼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은 어머니 건강에 쓰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이 아파트가 전부인데 그걸 염두에 둔 말일까요? 너 아직도 명예 이전 생각하고 있니?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수술에 집중하시죠. 수술 준비를 위해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을 때 간호사가 잠시 나간 사이 며느리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사실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이번 기회에 아파트 명의를 저희 쪽으로 옮겨두면 어떨까 싶어서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수기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수술하시고 요양 기간도 있으실 텐데. 혼자 사시기 불안하잖아요. 아파트 관리도 힘드실 거고.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리 명의를 저희 쪽으로 옮겨두면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되고 어머님도 편하실 것 같아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다니 정말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영희야, 나 지금 수술 앞두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져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표정을 바꾸고 밝게 웃었습니다. 오빠,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있었어. 그래.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정말 모르는 걸까요? 며느리와 짜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닐까요? 민수야, 나 수술 후에는 그냥 집에서 쉴 거야. 어머니, 그건 좀. 처음에는 재활병원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난 싫어. 내 집에서 쉬고 싶어.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뭔가 계획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수술부터 잘 받으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마치 전문의가 와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의 말로 가득 차 있어 의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긴장하셨나요? 호흡을 깊게 하세요. 네.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요. 걱정 마세요. 수술은 안전하게 진행될 겁니다. 마취제가 주입되며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가 회복되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까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대요. 다행이죠? 응, 그래. 뭘 좀. 병실로 돌아와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갔고
며느리가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통증으로 정신이 없었지만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수술은 잘 됐어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네, 퇴원하시면 바로 진행할게요. 전화를 끊은 며느리는 제가 깨어 있는 줄 모르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 김 실장님? 네, 아파트 매물 내놓는 건 다음 주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이 수술하셔서.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명예 이전도 되지 않은 제 아파트를 이미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야, 제 목소리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깨셨어요? 좀 어떠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친구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얘기는 왜 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제 친구가 이사 가려고 해서.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 아파트를 노리고 있었고 수술을 계기로 모든 걸 진행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간호사님, 진통제 좀 주세요. 아픈 무릎보다 더 아픈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계속 만류하며 재활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수야, 난 내 집에 가고 싶어. 재활은 통원 치료로 할 거야.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당장 화장실 가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그래도 내 집이 좋아. 도움이라도 구하면 되지.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걱정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됐어. 난 내 집이 편해. 병원 침대에 앉아 퇴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니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남편의 친구 박선배였습니다. 영자 씨, 안녕하십니까? 박영호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내일 시간 되시면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의아했지만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있는 사람이라 반갑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내일 퇴원하는데 아직 거동이 불편해서. 곧바로 박 선배의 답장이 왔습니다. 병원이라니 많이 편찮으신가요?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병원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왠지 아들에게 말하면 만남을 방해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아들이 회사에 간 사이 박 선배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자 씨, 많이 아프셨군요. 무릎 수술하셨다고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오늘 퇴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 선배는 꽃바구니와 과일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근데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했죠? 네.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박 선배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영자 씨, 혹시 최근에 아들 내외분이 아파트 명예 이전 같은 얘기를 하진 않았나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 분에게 들었습니다. 자네 아들 부부가 이미 그 아파트 팔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수기의 말도 제 의심도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말해주세요.
며느리 분이 직접 연락해서 어머니 설득해서 명예 이전하면 바로 매물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더군요. 그것도 어머니 모르게. 손이 떨려왔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죄송합니다, 영자 씨. 당혹스러우실 텐데. 하지만 동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을 알려줬을 겁니다. 박 선배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약간 낡은 흰색 봉투였습니다. 사실 이건 동진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긴 겁니다. 때가 되면 영자 씨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뭔데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동진이는 영자가 힘들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맡긴 것이라니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열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영자 씨 것이니까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친필 편지와 작은 메모장 그리고 공증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 믿지 마. 너무 욕심이 많아.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줄 진짜 가족 목록을 적어두었으니 그들을 찾아가. 남편의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저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군요. 네, 동진이는 아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돈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메모장에는 변호사, 의사, 부동산 전문가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증 서류는 아파트가 온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자 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세요. 박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동진이는 항상 영자 씨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박 선배가 떠난 후 저는 봉투 안의 내용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혼자 남았을 때를 대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정신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얼른 봉투를 이불 아래 숨겼습니다. 어머니, 퇴원 준비 다 되셨어요? 짐은 제가 다 챙겼고. 응, 다 됐어. 그럼 재활병원으로 가실. 아니, 민수야. 난 집에 갈 거야. 분명히 말했잖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설득이 통하지 않을 것을 알았는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일단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순간 아들의 눈빛이 제 이불을 향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살짝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 봉투는 뭐예요? 아, 그냥 병원 서류야. 제가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면 제가 보관해야.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는 제 의지와 계획이 틀어질까 걱정하는 아들의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남편이 남긴 메모장에 적힌 첫 번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연수 변호사라는 분이었습니다. 통화 후 그날 오후에 저희 집으로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제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상담하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김동진의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님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김동진 씨의 부인분이시군요. 동진 씨가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연락이 올 거라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후 2시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는 거실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김영자님, 먼저 말씀드리자면 동진 씨는 당신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남편은 떠나가면서도 저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맡긴 서류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언장, 재산 목록 그리고 몇 가지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동진 씨가 생전에 남기신 겁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자야,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남기는 건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야. 네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우리 아들 민수에 대해 말해야겠어. 민수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컸어. 대학 등록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한다며 날리고 사업한다고 받아간 돈도 모두 잃었지. 그런데도 계속 돈을 요구했어.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몇 년 전부터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일, 심지어 제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려 했던 일까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은 저를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자야, 내가 없어도 너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너는 강한 사람이니까. 우리 집은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마. 내 인생을 위해 써. 사랑해.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살아있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영자님, 저는 동진 씨의 지시에 따라 최근 아드님의 동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드님 부부가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이 아파트를 팔기 위한 상담을 받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소유인 아파트를 어떻게 팔 수 있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명의는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드님 부부는 이미 매매 계약을 위한 가계약금까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 이전만 성사되면 바로 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 곁에서 효도한다며 관심을 보였던 것이 모두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연극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드님 부부가 이미 요양원과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요양원이요? 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요양시설입니다. 2인실로 예약해 두었더군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저를 집에서 내쫓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다니 이것이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의 통화 녹음, 요양원 계약서, 사본, 그리고 아드님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수술하셔서 기회가 왔어. 이참에 아파트 명의 이전받고 바로 팔 거야.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모시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의 메시지를 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사실이었고 남편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김영자님, 괜찮으신가요? 정 변호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한 분노와 결단력이 생겨났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아드님에게 절대 재산 명의를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대비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재산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신탁 설정, 사전 유언장 작성,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산관리인 지정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진 씨가 남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이건 동진 씨가 몰래 마련해 두신 비상금입니다. 아드님도 모르는 계좌고 꽤 큰 금액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두신 겁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보니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감사함과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정신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진 씨의 부탁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떠나고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지켜나갈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아들에게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아들의 본심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릎 수술 후 재활 중이라 거동은 불편했지만 집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괜찮으세요? 금요일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반찬통을 들고 온 며느리는 냉장고를 채우기 시작했고, 아들은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영희야, 너무 고생한다. 이제 그만해도 돼.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로부터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진짜일까요? 어머니, 저희가 내일 데리러 올게요. 병원 재활치료 예약해놨어요. 그래, 고맙다. 아들의 말에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이제는 모든 행동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들 부부는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무언가 계획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이번 주말에 변호사분이 오실 거예요. 어머니 재산 관리 문제로 상담할 일이 있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통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일까요? 무슨 재산 관리? 그냥 아파트 관리나 세금 문제요. 어머니가 챙기시기 힘드실 테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요.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모든 게 어머님을 위한 거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자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는 척하면서도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가 전화를 받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문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내일 서류 준비해 주세요. 이번 주 안에 어머님 설득할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명의만 바꾸면 바로 매물 내놓을 거예요. 어머님은 요양원으로 모실 계획이니 걱정 마세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제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바닥에 나무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통화를 급히 끊고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창문 좀 열려고 했어.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통화 내용을 들었을까봐 불안한 눈치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말 들으셨어요? 뭘 듣는다는 거야? 그냥 창문 열려고 했을 뿐인데. 며느리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민수야, 난 좀 피곤하니 먼저 자볼게. 네, 어머니. 저희는 좀 더 이따 갈게요. 침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문에 귀를 기울이니 아들과 며느리가 작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설마 괜찮을 거야. 내일 변호사님 오시면 서류 준비해서 빨리 진행하자. 응. 어머니 설득만 되면 다음 주에는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 변호사에게 연락해 바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저희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저는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괜찮습니다. 김영자님.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오늘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제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준비를 서둘러야겠군요. 내일 아침 일찍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작성해 두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드님 부부에게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세요. 그들이 데려올 변호사를 절대 믿지 마시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는 강한 사람이니까. 그래, 저는 강합니다. 이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가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해결할게요. 당신이 준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정 변호사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법무사도 동행했는데 복잡한 재산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영자님, 어제 전화 주신 후 바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서류들인가요? 우선 아드님이 준비한 변호사를 통해 서명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한 공증 서류입니다. 이것은 어떤 재산 처분 결정도 법적 조언 없이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서류에 서명하며 저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경계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오늘 아들이 데려올 변호사가 강압적으로 서명을 요구할까 봐요. 걱정 마세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녹음기입니다. 정 변호사는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옷 주머니에 넣어도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세요. 불법적인 강요가 있다면 좋은 증거가 될 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법무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경험한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 가족 간 재산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어요. 변호사가 다음 대응책을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를 팔되 명의를 아들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명의로 더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신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신탁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재산을 제3자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영자 님의 뜻에 따라 재산을 운용하되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을 수 있어요. 3시간가량 다양한 법적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세워진 후 정 변호사는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김영자님,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아드님에게 바로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일단 그들의 계획을 더 지켜보고 우리가 준비한 대로 차분히 대응하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데려온다고 말씀드렸던 최 변호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 변호사라는 사람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오늘 말씀드릴 건 어머님 재산 관리에 관한 거예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재산 관리?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면서 이 큰 아파트를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게다가 무릎 수술 후 거동도 불편하시고.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김영자님, 이런 상황에서는 재산을 자녀 명의로 미리 이전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상속세도 절약되고 관리 부담도 줄어들죠.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내용은 분명 저를 설득해 아파트를 빼앗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정 변호사의 조언대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 오늘은 좀 피곤하네. 어머니, 사실 이미 좋은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이. 며느리의 말에 놀라는 척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백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벌써 매수자를 찾아봤다고. 내가 팔겠다고 한 적 없는데. 아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계획에 없던 말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시세를 알아본 거예요. 어머니가 결정하시면 빨리 진행할 수 있게요. 그럼 내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의 조언을 떠올리며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서류 같은 건 못 보겠어. 다음에 보자. 하지만 어머니, 민수야, 난 오늘 정말 피곤하다니까. 이해해줘.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에 천천히 얘기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상황을 이끌어갈 시간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 관리 계획을 세웠고 법적인 모든 절차도 밟았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에게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좋아, 들어와. 오늘 특별히 너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 거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몇 개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봉투들을 힐끔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 며느리는 식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영희야. 그런데 식사 전에 너희에게 할 얘기가 있어. 식사도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꺼내자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영희야.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무슨 일이요, 어머니? 너희가 내 아파트를 팔아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했던 일 말이야. 순간 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고 있어.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한 것도, 요양원 계약금 낸 것도, 이미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받은 것도.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부동산 중개 계약서 사본,
요양원 예약 내역 그리고 아들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본까지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민수야, 네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모든 준비를 해두셨더구나. 다른 봉투에서 남편의 편지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래? 내 아버지는 내가 재산에 욕심이 많다는 걸 알고 계셨어. 그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거야.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야. 내가 결정한 걸 말해줄게. 세 번째 봉투에서 새로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재산 관리 계획을 담은 문서들이었습니다. 난 이 아파트를 팔 거야. 하지만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 쓸 거야. 어머니, 그리고 일부는 내 아버지가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기부할 거고, 나머지로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독립적으로 살 계획이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욕심을 부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희야, 용서는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지금은 내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라. 아들은 여전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사과해도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어. 앞으로 너희와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야. 저는 마지막 봉투를 열어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 변호사의 도움으로 작성한 재산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내 재산 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신탁 계약서야. 이제 누구도 내 의사에 반해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서야. 다음 주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할 거야.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며느리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어떤 도움을 바란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고맙지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너희는 돌아가 봐. 어머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그냥 돌아가. 아들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이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재산을 바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그걸 잊지 마.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지혜와 준비 덕분에 저는 앞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밖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아파트 매각 절차가 시작되고 한 달 후 좋은 가격에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언과 정 변호사의 도움으로 새 아파트를 계약했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이 아파트는 위치도 좋고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크기도 혼자 살기 딱 좋네요. 정 변호사는 새 아파트 계약서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이전 아파트보다 작지만 역세권에 있는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신탁으로 잘 설정해 두었으니 걱정 마세요. 덕분에 마음이 놓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박 선배였습니다. 영자 씨, 잘 지내시나요?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박 선배님 덕분에요.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같이 할까 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박 선배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이 어려운 시간을 도와준 은인이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동진이가 좋아하던 그 한식당 아직 있더군요. 거기 어떠세요? 남편이 생전에 자주 가던 식당이라니 오랜만에 그곳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7시에 거기서 뵐게요. 저녁 시간 식당에 도착하니 박 선배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꽃까지? 새 출발을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자 씨가 이렇게 강인하게 이겨내실 줄 알았어요. 테이블에 앉아 옛 추억들을 나누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동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영자 씨가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시다니. 남편이 미리 준비해준 덕분이에요. 그 편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선배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세요. 동진이도 그걸 바랐을 겁니다. 이사 당일 짐을 옮기는 중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한결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사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 정 변호사님께 여쭤봤어요. 처음엔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도와주면 고맙긴 하겠다만 혼자서도 잘 알 수 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 부도 위기에 처해서 회사가 어떻게 된 거야? 거의 파산 직전이었어요. 빚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머니 아파트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뿐만 아니라 절박한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니? 내가 어려우면 엄마한테 의논했어야지.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었어요. 짐을 옮기며 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고 회사 문제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어떻게 지내?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시간이 필요해, 민수야. 하루아침에 신뢰가 회복되진 않을 거야. 새 아파트로 모든 짐을 옮긴 후 아들은 현관에서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래. 하지만 영희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아들이 떠난 후 새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다시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그 가능성의 문은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 때보다 작지만 관리하기 쉬운 이곳에서의 삶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무릎 통증도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자님, 오늘은 계단 운동도 해보시죠. 재활이 잘 되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주 3회 찾아오는 재활치료사의 지도로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 힘들었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실버센터 댄스 수업도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활동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댄스라. 젊었을 때 좋아했는데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일 센터에 같이 가보시겠어요? 다음 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실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예상보다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여기서 뵙네요. 고개를 돌려보니 옛 이웃이었던 정숙이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춤 동작을 멈추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수가 네가 여기 다니고 있었어? 네, 1년 전부터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떠세요? 좋아, 관리하기도 편하고. 근데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 정숙이는 저를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어 금방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댄스반에 새 친구가 생겼어요. 모두 환영해 주세요. 강사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정숙이와 함께 시장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선배였습니다. 영자 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네, 덕분에요. 박 선배님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두 번째 만남의 제안에 이번엔 자연스럽게 수락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이제는 제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내일 2시에 만나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박 선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 동진이도 하늘에서 좋아하겠군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선배는 제 새로운 생활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그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실버센터에서 댄스도 배우고 있다니 정말 멋집니다. 저도 한번 구경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해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박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다음 주에 동진이 묘소에 다녀와도 될까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년간 남편의 기일에는 항상 혼자 갔었는데 이번에는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잘 지내. 넌 어때?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고 있고요. 그런데 어머니, 다음 주가 아버지 기일인데 응, 알고 있어.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제가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갔습니다. 그 노을처럼 저희 인생도 새로운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진심 어린 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내로서만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고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용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누구든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믿고 스스로를 지키며 행복한 삶을 위해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